사랑이라고 믿었던 감정이 배신의 칼날로 돌아온다면 남은 건 무엇일까요? 은호의 비밀이 드러나자 모든 사람의 삶은 흔들렸습니다. 처음엔 작은 소문처럼 흘러나왔지만 성희가 교묘하게 흘린 정보는 금세 카페와 회사, 그리고 가족들의 귓속말로 번져나갔습니다. 은호의 이름은 더 이상 깨끗하지 않았습니다. 손님들은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그녀를 흘끔거렸고 친구라고 믿었던 사람들조차 저 사람, 그 얘기 들었어? 라며 뒷담화를 늘어놓았습니다. 은호는 집으로 돌아와 방문을 닫고 벽에 등을 기대며 속삭였습니다. 왜 나만 이렇게 무너져야 하는 거지?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? 눈물이 흐르며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. 그러나 방 문 앞에서 그 흐느낌을 들은 사람은 성재였습니다. 그는 주먹을 쥐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. 은호야, 네가 이렇게 힘든데 내가 어떻게 가만히 있겠어. 이제는 내가 널 지켜야 해. 하지만 지영 역시 흔들렸습니다. 그는 카페 앞 벤치에 홀로 앉아 담배를 붙였다 꺼내기를 반복했습니다. 속으로만 되뇌었죠. 내가 왜 이렇게 늦게 알았을까? 왜 늘 중요한 순간에는 곁에 없었을까? 은호야, 이번엔 절대 널 놓치지 않아. 그의 결심은 강했지만 마음속에는 죄책감과 불안이 동시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. 가족 안의 공기도 날카롭게 갈라졌습니다. 상철은 지역을 불러 세우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. 네가 장남이니 집안 기둥이어야지. 근데 넌 왜 맨날 무너지고 남들한테 휘둘리기만 하냐? 다정은 당신은 왜 그렇게 아이들을 몰아붙여요? 이미 다 지쳐있는데라며 울부짖었습니다. 그때 소영이 입을 열었습니다. 결국 오빠들 때문에 우리 집은 늘 시끄럽고 늘 무너져요. 이젠 지쳤어요. 난 그냥 떠나고 싶어. 그 한마디는 가족의 가슴을 찢어 놓았습니다. 성재는 회사에서 권력 다툼에 뛰어들었습니다. 더 이상 평범한 직원이 아니라 은호를 지켜줄 수 있는 힘 있는 사람이 되겠다는 욕망이 그를 몰아붙였습니다. 회의실에서 그는 상사에게 맞섰습니다. 전 더 이상 들러리로 살지 않겠습니다. 제가 직접 결정하겠습니다. 동료들의 눈빛이 일제히 쏠렸지만 성재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. 그러나 그의 선택은 단순한 승부욕이 아니었습니다. 힘을 가져야 은호를 내 사람으로 만들 수 있다. 그것이 그의 내면 깊숙한 욕망이었죠. 지역과 성재, 두 절친의 관계는 걷잡을 수 없이 무너져갔습니다. 어느 날 술자리에서 성재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. 지역아, 솔직히 말하자. 너 은호 좋아하지? 내가 그렇게 차갑게 군다고 해서 마음이 없는 건 아니잖아. 지역은 잠시 침묵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. 그래, 좋아한다. 하지만 널 배신하면서까지 얻고 싶진 않아. 그 말에 성재는 주먹을 날렸습니다. 지역도 맞받아쳤습니다. 두 사람의 우정은 거리의 싸움 속에서 산산조각 나고 있었습니다. 은호는 울며 두 사람을 말리며 소리쳤습니다. 그만해. 제발 그만 좀 해. 하지만 이미 균열은 깊게 벌어져 있었습니다. 은호는 그날 밤 방 안에 홀로 앉아 흐느꼈습니다. 왜 난 누구도 선택할 수 없는 걸까? 누구를 선택해도 결국 다 무너져 버릴 텐데 그녀는 무너져 내린 자신의 마음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. 결정적인 밤, 성재는 은호에게 고백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. 그는 은호를 불러내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. 넌 혼자가 아니야. 네가 원한다면 내가 끝까지 함께할게. 지역 대신 내가 널 지켜줄 거야. 은호는 눈물을 글썽이며 입을 열었습니다. 성재씨 미안해요. 하지만 내 마음은 바로 그 순간 지역이 골목 끝에서 두 사람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. 그의 눈빛은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고 은호는 그 눈빛에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. 세 사람의 감정은 폭발했습니다. 성재는 울부짖듯 소리쳤습니다. 왜 넌 항상 늦게 와서 모든 걸 가져가려 하는 거야? 나는 오랫동안 기다렸는데. 지역은 목소리를 눌러가며 대답했습니다. 네가 욕심내는 건 사랑이 아니라 집착이야. 그 말은 성재의 가슴을 찔렀고 그는 더 거칠게 맞섰습니다. 두 남자의 싸움은 다시 시작되었고 은호는 무너져 내리듯 눈물을 흘리며 주저앉았습니다. 그리고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한 순간 성희가 움직였습니다. 그녀는 기자들을 불러 모으고 은호의 과거를 폭로하는 문서를 공개했습니다. 이건 단순한 사생활 문제가 아닙니다. 여기에는 더 큰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.
그 목소리는 칼날처럼 날카롭게 울려 퍼졌습니다. 사람들의 눈이 은호에게 향했고 그녀는 그 자리에서 숨이 막혀 쓰러졌습니다. 의식을 잃기 전 은호의 입술에서 충격적인 한마디가 흘러나왔습니다. 사실 나는 너희 둘 모두에게. 그 순간 화면은 암전되며 모든 것은 침묵 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. 그러나 시청자들의 심장은 거칠게 뛰고 있었습니다. 과연 은호의 고백은 무엇이었을까요? 성희의 폭로 속에 숨겨진 더 큰 비밀은 무엇이었을까요? 은호의 비밀이 퍼져나가면서 파문은 걷잡을 수 없게 커졌습니다. 가족들 사이의 불신은 깊어지고 회사에서는 성재의 야심이 드러나며 새로운 균열이 생겼습니다. 사람들의 수군거림 속에 은호는 점점 더 위축되어 갔고 지혁과 성재의 감정은 정면 충돌로 치달았습니다. 상철은 밤마다 술잔을 비우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. 내가 퇴직하고 나서 이 집을 제대로 지탱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다 무너지는구나. 그는 지혁을 탓하면서도 동시에 아들에 대한 연민을 숨기지 못했습니다. 다정은 남편 곁에서 우리가 너무 큰 기대를 한 건 아닐까? 아이들도 이제 자기 인생이 있잖아라고 했지만 상철의 귀에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. 소영은 은호와의 갈등을 피하지 않았습니다. 어느 날 주방에서 그들은 날 선 대화를 나눴습니다. 소영이 먼저 말했습니다. 언니, 솔직히 말해요. 왜 우리 가족을 이렇게 흔들어 놓은 거예요? 다 오빠들 때문이라지만 결국 언니 때문이잖아요. 은호는 얼굴이 하얗게 질리며 내가 뭘 안다고 그래. 나도 지키고 싶었던 게 있었어라고 대답했지만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. 한편 성재는 회사에서 점점 더 위험한 길을 선택했습니다. 상사와의 회의에서 그는 기존의 결정을 뒤집으며 지금까지의 방식으론 안 됩니다. 제가 새로운 투자처를 물어왔습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. 동료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고 상사는 노골적으로 불쾌한 기색을 드러냈습니다. 그러나 성재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. 그는 은호를 얻기 위해 그리고 지역을 뛰어넘기 위해 회사에서조차 전면전을 불사한 것이었습니다. 그날 밤 지역은 은호를 찾아갔습니다. 두 사람은 카페 뒷골목 벤치에 앉아 긴 대화를 나눴습니다. 지역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. 은호야, 네가 숨겨온 걸 다 알았어. 근데 널 탓하고 싶진 않아. 오히려 내가 미안해. 늘 내 곁에서 지켜주지 못해서. 은호는 고개를 숙이며 중얼거렸습니다. 지혁 씨 지금 와서 그런 말해도 이미 너무 늦었잖아요. 지혁은 그 말에 가슴이 찢어졌습니다. 하지만 그 장면을 성재가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. 그는 멀리서 두 사람의 모습을 지켜보다가 마음속 깊은 분노와 질투가 들끓는 것을 느꼈습니다. 결국 또 지혁이야?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데도 왜 넌 늘 지혁만 보는 거야? 며칠 뒤 성재는 술에 취한 채 지혁을 찾아갔습니다. 두 사람은 처음에는 차갑게 말을 주고받았지만 결국 거친 언성이 오갔습니다. 성재는 소리쳤습니다. 너는 은호한테 아무 말도 안 하면서 왜 늘 그녀 옆에 서 있는 거야? 그렇게 비겁하게 책임이니 의문이 말하면서 결국 내 욕심 아니야? 지혁은 이를 악물고 대답했습니다. 내가 은호를 원하는 건 사랑이 아니라 소유야. 난 적어도 그녀를 아끼는 마음은 진심이다. 순간 성재의 주먹이 지혁의 얼굴을 강타했고 지혁도 맞받아쳤습니다. 두 사람의 우정은 피투성이 싸움으로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. 은호는 그 모습을 보고 울부짖었습니다. 제발 그만해. 두 사람 다 제발 이제 멈춰. 하지만 이미 돌아갈 수 없는 선을 넘은 뒤였습니다. 성희는 이 모든 상황을 냉정하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. 그녀는 비웃듯 혼잣말했습니다. 그래, 이 정도는 돼야 내 그림이 완성되지. 은호, 이제 넌 나한테서 벗어날 수 없어. 그녀의 눈빛에는 차가운 야망과 만족이 동시에 빛났습니다. 밤은 깊어갔지만 인물들의 마음은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. 지혁과 성재의 싸움은 단순한 주먹다짐이 아니라 지난 세월의 우정과 배신, 욕망과 사랑이 뒤엉킨 폭발이었죠. 두 사람은 상처투성이 얼굴로 갈라섰지만 더 큰 상처는 은호의 마음에 남아 있었습니다. 그날 이후 은호는 카페에 나오지 않았습니다. 집안에 틀어박힌 채 전화도 받지 않고 누구도 만나려 하지 않았습니다. 그녀의 휴대폰에 남겨진 메시지는 읽지 않은 채 쌓여만 갔습니다. 지혁은 문 앞에 서서 은호야, 괜찮아? 나야. 잠깐만 얼굴 보자라며 조심스레 두드렸지만 문 안에서는 인기척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.
성재도 마찬가지였습니다. 그는 수십 번 전화를 걸었지만 연결음만 울렸습니다. 그러던 어느 날 성희가 은호를 찾아왔습니다. 그녀는 차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. 넌 내 비밀을 혼자 안고 갈 수 있다고 생각했지? 근데 세상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아. 사람들이 진짜로 원하는 건 내 눈물과 몰락이야. 은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. 당신은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예요? 성희는 귓가에 속삭이듯 말했습니다. 내가 원하는 건 단순해. 네가 가진 걸 다 빼앗는 거지. 며칠 뒤 회사에서는 성재와 관련된 폭탄 같은 소식이 터졌습니다. 그가 추진한 투자건에서 문제가 드러난 겁니다. 동료들이 수군거리며 말했습니다. 성재 씨, 위험한 줄 알았는데 결국 일이 이렇게 됐네. 성재는 분노와 수치심에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.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소리쳤습니다. 이건 함정이에요. 누군가 일부러 날 무너뜨리려는 거라고요. 하지만 아무도 그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. 그의 내면은 불안과 절망으로 무너져 내렸습니다. 지혁은 은호를 찾아 다시 한번 다가갔습니다. 그는 은호에게 넌 혼자가 아니야. 나라도 내 곁에 있을게라고 말했지만 은호는 눈물을 머금은 채 고개를 저었습니다. 지혁 씨, 제발 그냥 놔주세요. 당신까지 무너지면 난 더는 못 버텨요. 그 말은 지혁의 가슴을 깊숙이 찔렀습니다. 그는 다짐했습니다. 아무리 내가 밀어내도 난 끝까지 너를 지킨다. 그리고 마침내 성희가 준비한 폭탄이 터졌습니다. 그녀는 기자들을 불러 모아 플래시 세례를 받으며 문서를 내밀었습니다. 여러분이 지금부터 보실 건 단순한 스캔들이 아닙니다. 여기에는 더 큰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. 그 순간 화면 가득 번져나간 건 은호의 과거가 적힌 서류와 사진들이었습니다. 사람들은 술렁였고 기자들의 카메라는 쉴 새 없이 셔터를 눌렀습니다. 은호는 그 광경을 보고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. 머리가 아득해지며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고 주변의 소음은 모두 멀리서 메아리치는 듯 들렸습니다. 지혁은 달려와 그녀를 붙잡으며 은호야, 정신 차려. 라고 외쳤지만 은호의 눈동자는 흐려져 갔습니다. 성재도 다급히 다가왔지만 은호는 그의 손을 밀치듯 떨며 마지막으로 입술을 열었습니다. 사실 나는 너희 둘 모두에게. 그 한마디가 끝나기도 전에 은호는 의식을 잃고 쓰러졌습니다. 지혁과 성재는 동시에 그녀를 부르며 절규했지만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. 그 순간 성희의 차가운 미소가 화면을 가르며 번져나왔습니다.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. 이제 시작일 뿐이야. 진짜 비밀은 아직 드러나지도 않았어. 남겨진 건 숨막히는 정적과 혼란뿐이었습니다.